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 10월 9일은 한글날, 그렇다면 10월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한복의 날입니다. 크게 알려져 있진 않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날 중 하나죠. 한복의 날은 한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복의 우수성과 상업적,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1997년에 시작됐습니다. 오늘날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복을 패션이자 놀이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죠. 그러던 중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제작사인 라이엇 게임즈에서 한복의 날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데요. 선물은 늘 설레게 만드는 법, 무슨 선물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한국의 문화유산과 관련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온 라이엇 게임즈가 이번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의 뜻을 담아 아리따운 우리 한복전이란 온라인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한복은 롤에서 인기 있는 챔피언 중 하나인 아리가 입고 나온 한복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리는 한복의 구미호 설화를 기반으로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전통미와 현대미를 조화한 한복 아리의 스킨 속 한복을 실물로 재탄생시키고자 국가무형문화재 4명과 손을 잡았죠. 침선장 구혜자, 화혜장 황혜봉, 매듭장 정봉섭, 금박장 김기호 명장과 문화재청 및 한국문화재재단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또 패션 매거진 보그코리아와 함께 풀어낸 매력적인 한복 화보는 한복의 아름다운 디자인은 물론 전문 모델과의 협업으로 게임 속 챔피언이 실제로 한복을 입고 움직이는 듯한 이색적인 모습이 담겨 있어요. 더불어 온라인 전시에선 국가무형문화재 4인과 한국화 작가의 제작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도 만나볼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정상급 게임에서 한복을 이용한 이벤트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7년엔 블리자드의 오버워치에서 붉은 달개해를 테마로 이벤트를 벌였는데 색동 한복을 입은 한국인 영웅 디바와 가마를 형상화한 메카의 스킨을 출시해 유저들이 크게 열광했었죠. 뿐만 아니라 블리자드는 포도대장 맥크리, 홍길동 트레이서, 산예 오리사처럼 우리 전통 문화와 설화 등에서 영감을 받은 한국형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며 한국 전통 문화의 세계화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후 블리자드는 전 세계의 전통 한복의 미를 전파한 공로가 인정돼 게임업계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한복사랑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한복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멀어졌는데요. 이렇게 다시금 우리 일상 작은 곳부터 하나하나 스며들며 부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 불고 있는 한복 열풍은 K-팝의 인기가 크게 한몫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에선 패션 트렌드에 맞춰 크롭톱, 민소매 형태로 디자인한 한복이 등장했습니다. 제니와 로제의 상의는 조선시대 무관들의 공복인 천릭을 콘셉트로 제작했고 지수는 놀이개를 견장처럼 장식한 미니 드레스를, 리사는 한복 저고리와 태국 전통 의상을 조합해 새로운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 2억 회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자 SNS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블랙핑크 패션 따라잡기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봉황문 크롭톱, 태평성대 저고리 등 신조어도 만들어냈죠. 또 블랙핑크의 한복을 제작한 단하주단의 온라인몰 하루 평균 방문자는 10,000명이 넘는데 이 중 한복을 구매하려는 해외 팬들이 절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도 한복을 뮤직비디오 의상으로 활용했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2018년에 발표한 아이돌 뮤직비디오에서 전통 기와 무늬를 새겨넣은 퓨전 한복을 입었고 국악을 활용한 곡 대취타의 뮤직비디오에서도 멤버 슈가가 한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엔 한복을 재해석한 무대 의상을 입고 보름달 아래 금정전을 배경으로 힘찬 추임새와 함께 아이돌 무대를 펼쳤고 탤런쇼를 통해 전 세계 아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 이후 해외 팬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예쁜 장신구가 눈에 들어와 트위터에 이 질문하는 글이 잔뜩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놀이개입니다. 한 트위터 유저가 한국의 세조대와 놀이개에 대해 영어로 설명을 해주자 많은 RT가 됐죠. 해외 유저들은 해당 설명에 입어보고 싶다, 한국 문화와 역사는 흥미롭다,
알려줘서 고맙다는 반응에 이어 한복과 장신구를 일반인이 함부로 착용해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묻는 귀여운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복과 더불어 한국의 전통 장신구도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최근 킹덤 시리즈를 필두로 K-좀비 열풍이 불면서 가시나 호미 등 예상치 못한 한국적 아이템들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한국 아마존셀링에 따르면 아마존 판매 현황을 살펴보니 전 세계 각국의 셀러들이 직접 상품을 발굴해 판매한 매출 비중이 전체의 58%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는 갓, 호미, 김치, 시즈닝 등 다양한 한국적 상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기 이전에 한복과 장신구가 뉴욕의 패셔니스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알고 계셨나요? 2015년에는 샤넬이 한복을 모티브로 한 2015-16 크루즈 컬렉션을 발표해 세계 패션계에서 한복의 가치가 조명받았습니다. 이에 이어 뉴욕 패션위크 중 한복 콜라보레이션 프레스데이에서 캐롤리나 헤레라와 협업한 작품이 공개되는데요. 이날 전시된 작품은 웨딩드레스, 이브닝드레스, 기성복까지 총 3점으로 이를 디자인한 캐롤리나 헤레나가 직접 프로젝트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행사에 참여한 이들과 한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죠. 캐롤리나 헤레나는 품격 있고 우아한 드레스 디자인으로 전 세계 셀러브리티와 퍼스트레이디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디자이너인데요. 페미닌한 드레스룩으로 39년간 패션계의 거장으로 군림해온 디자이너가 한복에 어떤 매력에 빠진 걸까요? 저는 한복 고유의 색감과 하늘하늘한 실루엣과 선의 아름다움에 매료됐고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8세기를 배경으로 한 한국 영화를 보고 한복의 매력에 빠져 2011 SS 뉴욕 패션 위크에서 한복을 재해석한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했죠. 특히 저고리의 특징인 둥근 소매선과 한복의 깃, 동정, 고름 등을 드레스에 그대로 살렸는가 하면 고름의 위치와 개수를 변형시켜 위트 있게 표현해 동서양의 미를 아름답게 자아냈습니다. 헤레라는 그중 갓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쇼를 진행하는 내내 갓을 연상시키는 알록달록한 모자가 많이 등장했는데 남자들이 쓰던 갓을 여자 모델에게 씌운 것이 흥미롭고 조화롭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의 한복과 전통 장신구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서양인들은 아직도 한복과 기모노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아쉬운 이면이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애플의 사진 애플리케이션이 한복을 기모노로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는데요. 스마트폰은 AI 기반의 이미지 인식 툴을 사용해 피사체와 개념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관련 단어로 원하는 사진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검색 기능을 제공. 통상교섭 본부장이 출마한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가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투표가 아닌 전 회원국의 합의로 선출됩니다. 유명희 후보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 대한 최종 라운드 투표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면 이후에는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텐데요. 이르면 다음 주 중반, 늦어도 11월 첫째 주 후반쯤 새로운 사무총장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WTO 전체 163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수인 82표 이상을 확보하면 당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지만 이는 1차 관문일 뿐입니다. 관건은 미국과 중국, EU 세 곳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입니다. 이 세 곳의 선택이 대세를 형성하면 중소국가들은 대세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EU의 표심입니다. EU는 27개 회원국이 한 후보에게 몰표를 행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유럽은 식민 지배의 경험 때문에 역사적, 심정적으로 아프리카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와의 경제적인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구권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EU가 이번 주부터 누구를 밀어줄 것인가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유럽 국가 정상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건 결국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전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데요.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스스로가 미중 갈등을 중재할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유명희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국은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두 나라가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사무총장 선출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예상치 못한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1999년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뉴질랜드의 마이클 무어 후보와 태국의 수파차이 파미치팍 후보를 놓고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두 명이 3년씩 사무총장직을 번갈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유명희 후보가 골고루 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유명희 후보를 지지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는 전언입니다. 아시아는 유 후보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많고 중남미 쪽은 반반으로 보입니다. 일부는 공개적으로 유명희 후보를 반대해왔지만 최종적으로는 대세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지지가 엇갈릴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 판세는 오리무중 예측 불가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럭비공이 공중에 떠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인이 국제기구 전문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조차 이렇게 판세가 불투명한 선거는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유명희의 무기는? 유명희 후보가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상대 후보와 그 지지국가가 바짝 긴장할 정도로 따라붙은 데는 우선 후보 개인의 적극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상대 후보는 세계은행 근무 경험과 국제110연합 이사회 의장이라는 이력을 앞세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국제적 지명도가 큰 강점입니다. 유명희 후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직에 있는 통상 전문가라는 강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또 제네바를 중심으로 각국 대표를 부지런히 접촉하고 스킨십을 넓혀왔습니다. 산업부 역시 총력을 투입해 선거 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외 공간의 지원,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을 맞아 진단키트와 마스크 지원 등으로 쌓게 된 인도적 지원 역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인 사무총장이 탄생하면? 그런데 한국인 WTO 사무총장은 우리에게 실익을 안겨다 줄 수 있을까요? 과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당선을 놓고 개인의 영광에 그쳤다. 국제사회에 한국에 부담하는 몫만 늘어났다는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WTO 사무총장이 국가 간 무역 분쟁에 직접 개입해서 한국 편을 들 수는 없다. 하지만 무역 협상을 이끌고 나가는 기구의 의장이고 전 세계 무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무역 의존국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유엔 사무총장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혹여 사무총장 선출에 실패하더라도 한국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선거 초반 열심히 하면 3등까지는 가능하다는 다소 비관적인 예측을 뒤엎고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후보, 결말까지 대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